어머, 헤르타는 바빠서 돌아간 것 같고 글렌피디아도 안 보이네. 귀염둥이가 음료 가게를 완전히 접수한 건가? 좋아. 그럼 안심하고 주문할 수 있겠네. 고급 소대의 기묘한 특제 음료를 마시면 잠이 너무 안 와서 밤새 근무할 수밖에 없거든. 맞아. 지금의 나는 그냥 한간 도서 관리인일 뿐이야. 책을 연치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나도 바다 내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럼 귀염둥이랑도 더 얘기하고 음료도 더 맛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글쎄, 특별히 선호하는 레시피는 없어. 기운 나고 기분 좋아질 만한 걸로 부탁할게. 편안하고 여유롭게 잠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지. 여기 아침 눈꽃이에요. 드셔보세요. 정말 좋네, 귀염둥이. 산미는 적당하고 달콤하지만 느끼하지 않아. 부드럽게 넘어가면서도 산뜻한 여운이 남네. 근데 이걸 마시고 나니까 왠지 정신이 더 맑아진 것 같아. 어쩌면 너도 모르게 글렌피디아의 비법을 알아내서 더 강력한 각성 음료를 만들어낸 건 아닐까? 괜찮아. 급할 거 없어. 눈에 호기심이 가득한 걸 보니 나한테 물을 게 많나 보구나. 얘기하면서 천천히 생각해. 곧 영감이 떠오를 거야. 좀 골치 아프면서도 웃음이 나오는 질문이네. 폰타인에서 돌아와 고트 호텔에 부임한 요리사 한 명이 가장 귀중한 몬드 천년 디저트 전집을 빌려갔었어. 디저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각종 고기 요리를 개선해서 느끼함을 줄이겠다나? 맞아. 결국 캐러멜 시럽을 너무 많이 넣어서 향긋해야 할 고기가 아찔할 정도로 달달해졌지. 캐러멜 시럽은 착한 아이야. 어떤 음료에 넣어도 반감을 사지 않지. 나도 가끔 애프터눈 티에 한 스푼 넣어 마시곤 해. 하지만 요리를 개량할 때 창의적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닌가 봐. 어머?
귀염둥이가 말을 조심스럽게 하네. 요즘이란 단어를 붙이고 못 본 사이에 내 취향이 변했을까봐? 아니면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서? 좋아. 빈틈없는 대답이었어. 학생 때는 책에나 나올 법한 신기한 식물들에 매료돼서 계속 새로운 걸 찾아 나섰어. 하지만 이제는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해졌지. 한 리월 법률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 삶은 유유자적한 황혼에 가까워졌달까? 더는 변덕스럽지 않게 됐지. 그러니까 넌 기억하고 있을 거야. 몇 년 전에 함께 모험할 때 날 위해 구해준 향긋한 연금 재료. 내 취향은 변한 적이 없거든. 이 핑계로 밖을 놀러 다녔냐는 얘기야? 들켜버렸네? 몬드의 마이너한 음료를 조사하려고 다운 와이너리에 가서 아델린 한여장과 이야기를 나눴어. 돌아오는 길에는 순찰 중이던 기사 에마톨과 마주쳤는데 상대하기 까다로운 마물을 만나서 나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 있지? 그래서 에마톨이랑 울프 영지로 가서 난폭한 사냥개들을 혼내주고 왔어. 오랜만에 몸을 썼더니 상쾌하더라. 이건 또 다른 업무의 결과물이야. 곧 원정대의 많은 대원들이 몬드로 돌아올 텐데 오랫동안 외지에서 지내다 보니 입맛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진이 새로운 식자재를 수입해 기사들의 입맛을 맞출 수 있도록 가정집 열 몇 곳을 방문해서 몇 가지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들은 몬드를 위해 시간과 노고를 바쳤으니까 우리도 그만한 존중과 배려로 보답해야지.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식자재는 나타의 카카오와 이 특이한 식물로 만든 코코아였어. 기사들도 코코아를 마셔서 정신력을 유지한다고 편지에 적은 사람이 많았고 나도 따뜻한 코코아를 마셔봤는데 각성 효과가 커피 못지 않았지. 역시 우리 귀염둥이가 더 똑똑해졌네. 살짝 힌트만 줬는데도 바로 알아채다니.
여기 리사 씨를 위한 특별 신메뉴예요. 일찍 편안한 꿈에 드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장미의 단꿈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색 조합부터 잔 모양까지 전부 바뀌었네. 첫 잔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야. 일단 외형은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 맞아. 그럼 한번 맛을 볼까? 만점이야. 마치 고급 디저트를 즐긴 뒤 시드르 호숫가를 따라 걸으며 산들바람을 맞는 듯한 여유롭고 한가한 느낌이랄까? 피로가 말끔히 사라지면서도 너무 들뜨지 않는 기분이야. 벌써 졸음이 밀려오네. 잠자기 전 음료로 최고인걸? 이 음료를 자랑하고 너에게 천재 바텐더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글을 쓰고 싶을 정도야. 그러고 보니 날씨가 맑고 상쾌하면서 햇빛도 너무 뜨겁지 않은 날, 호숫가에서 산책하면 기분 좋겠다. 귀염둥이랑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하면 더 힐링되겠지? 그러고 돌아올 때쯤 이 장미의 단꿈을 한 잔 만들어주면 더할 나위 없을 거야. 그 진지한 대답 기억해 놓을게. 나중에 핑계대면서 빼면 안 된다. 안녕, 여행자. 몬드에서 네 조제 능력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 행운인걸? 둘 다야. 자칭 마녀분이 자기 꽃집을 운영해달라고 부탁하셨거든. 캣테일 술집에서도 가게에 새로운 향을 불어넣을 디퓨저 제작 의뢰를 맡겼고, 네가 만든 음료로 바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오늘 최고의 수학일 거야. 메뉴 선택은 너에게 맡길게. 에밀리, 이거 한번 마셔볼래? 퍼포먼스가 아주 멋있었어. 이건 현지 버전으로 개량한 7시의 등방울인가? 부드럽고 은은하면서 맛도 살아있어. 몬드 특유의 향을 더해 친근감을 더하면서도 내가 거부감을 느낄 만한 성분은 피했네. 사실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울 필요는 없어. 나는 일반적인 틀을 벗어난 맛도 잘 받아들이거든. 이것도 마음에 들어.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고 너만의 독특한 해석이 담겨 있으며 몬드의 인상을 한층 깊게 해줄 음료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 우리 천천히 이야기 나누면서 영감을 찾아보자.
그러게, 아까 낮은 하늘에 옅은 구름이 베일처럼 떠다녔어. 대기의 습도도 적당하고 바람도 잔잔했지. 이런 환경에서는 사람의 후각이 활발하면서도 예민하지 않은 상태가 돼. 적절하게 섞인 향이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지. 음료를 만들 때도 똑같아. 적당한 도수의 베이스를 선택하고 다양한 맛과 향을 조화롭게 녹여내는 거야. 이걸 잘 해내면 모든 재료가 시너지를 발휘해서 미각의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을 선사할 수 있지. 그러네. 곰곰이 생각해보니 맛이 제각기 따로 노는 건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아. 평소에는 업무가 끝나면 법률 집행청 친구들이 가끔 한 잔씩 사주곤 해. 하지만 난 모임 후에 다시 업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통 과일차를 마시지. 다음 날이 휴일이면 즐거워하는 친구들을 보고 나도 스파클링 와인 한 잔 정도는 주문하는 편이야. 튜렌나라는 경찰관이 나무통에 숙성한 코르투소를 같이 마시자고 자주 불러줬었는데 특별 순찰대로 발령되고 나서부턴 마실 일이 없어졌어. 과학적으로 보면 알코올은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용매야. 난 이미 오래전부터 고농도 알코올 냄새에 익숙해졌지. 그리고 약간 취하면 기분이 달라져서 향수를 만드는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결과가 좋든 나쁘든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도수가 낮은 칵테일은 딱히 꺼리지 않아. 음료에 술을 살짝 넣는 정도라면 말이야. 신경 써줘서 고마워. 다만 이번 몬드 여행에서 예상 밖의 도전을 하나 맞닥뜨렸어. 처음에는 향료와 인체 감각개론에 따라 몬드의 전통적인 향료 몇 가지를 선택했거든. 그런데 낙낙베리를 주재료로 만든 디퓨저가 술집 안에서는 향이 지나치게 달아서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더라고. 예쁜 귀를 가진 바텐더 소녀가 그대로 쓰러져 잠들어 버렸지. 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단성분을 첨가할 때는 양을 적당히 조절해야 심신건강에 좋아. 그래서 나는 단 음식은 자주 먹지 않고 당도가 높은 베리료도 웬만하면 피하려고 해. 이번에는 낙낙베리 관련 성분을 전부 빼고 풍차 국화 쪽으로 방향을 바꿔 좋은 성과를 얻었어. 꽃집 운영부수 중 하나야. 중요한 향수 재료지. 이것 덕분에 칵테일 술집 의뢰를 완료할 수 있었어. 몇 년 전에 몬드의 세실리아 꽃을 연구했었는데 특정 영역에서는 이 꽃 향기가 몬드를 대표하기도 했어.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특수했지. 세실리아 꽃 향을 싫어하는 고양이도 있어서 그 점을 특별히 고려해야 했거든. 풍차 국화야. 풍차 국화를 부위별로 갈아 추출한 뒤 꽃잎과 잎사귀의 향을 적절히 혼합했어. 꿀술 같은 달콤함은 물론 꽃과 잎의 상쾌한 향도 강조했지. 아까 칵테일 술집에서 시험해봤는데 고양이들의 반응이 꽤 좋았어. 손님들도 포근하면서 상쾌한 느낌이라 좋다고 했고, 스쳐 지나가기 쉬운 평범한 재료에서 뛰어난 향기를 끌어낸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야.
몇 마디 나눴을 뿐인데 벌써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야? 너에겐 타고난 연구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겠는걸. 너를 위해 개량한 7시의 등방울이야. 한번 마셔봐. 근데 아직 이름은 못 정했어. 색이 훨씬 산뜻하고 퍼져나오는 향기도 은은해서 푸른 이미지와 잘 어울리네. 표면에 있는 이 영롱한 가루는 풍차 국화의 꽃과 잎에서 나온 거니? 정말 맛있어 보여. 한번 마셔볼게. 풍차 국화의 꽃말은 보이는 바람이지. 형태뿐만 아니라 꽃이 전해주는 향기까지 음료에 녹여냈구나. 이 특제 음료의 이름을 구름과 바람의 향기라고 하면 어떨까? 몬드의 구름과 바람이 잔 속에서 맴돌며 향긋한 자취를 남긴다는 의미로. 그래, 직업적인 습관 때문일 수도 있지만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야. 이제 이 특제 음료를 천천히 음미해보도록 할게. 고마워. 이번 몬드 여행은 정말 수확이 많았어. 이건 내가 지금까지 마셔본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음료야. 폰타인으로 돌아가면 이 순간의 기억을 바탕으로 네 작품을 재현해볼게. 향수와 디퓨저, 2가지 형식으로. 제작이 완료되면 네가 2 신제품의 첫 번째 고객이 되어줘. 그때 폰타인 성에서 보자. 네가 이 음료 가게를 관리하고 있는 거야? 진작 알았으면 오전부터 왔을 텐데. 벌써 궁금해지는걸? 네 음료 제조 실력이 상당하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글램피디아가 준비한 재료로 과연 어떤 음료를 만들어내려나? 어쩔 수 없지. 중요한 일이 연달아 있거든. 먼저 기사단 전원이 참여하는 연례 전투 기술 평가가 있는데 이번에 평가 기준이 크게 높아졌어. 유격대 대장으로서 내가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어? 최소한 대장급 실전 대결에서 3위 안에는 들어야 해. 그래서 요즘 훈련을 계속 강화하고 있지. 죄인의 후예가 이 자리를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난 한 번도 직무를 소홀히 한 적 없어. 게다가 이전에 클로린드 씨와 몇 차례 겨루는 데에도 상당한 에너지를 쏟았지. 레이피어와 총의 이중 공격을 어떻게 막고 반격해야 할지, 어떻게 주도권을 빼앗을지 지금도 계속 곱씹는 중이야. 이번 교류 결과는 훌륭해. 양측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서로 다른 관점의 보고서 6개, 24개도 받아들일 수 있어.
맞아. 기운을 북돋아주는 거라면 어떤 종류든 상관없어. 너한테 맡길게. 유라 대장님을 위한 반짝이는 별안을 나왔습니다. 드셔보세요. 말투를 보니 자신 있나 보네. 그럼 어디 맛을 봐볼까? 오, 좋은데? 달콤하고 톡 쏘는 게 상쾌한 느낌이야. 탄산수가 포인트네. 몸속의 활력이 깨어나는 것 같아. 한 잔으론 모자란데 조금 더 강한 걸로 한 잔 더 주겠어? 조심스럽게 굴 필요 없어. 두어 잔에 쓰러질 정도로 약하진 않다고. 좋아. 오늘 밤은 일소대에서 서류 작업을 맡기지 않았으니까 여유가 있어. 옛날 얘기라도 나누면서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보자. 맞아. 상인이 바다 이슬꽃 과일 추출 원액이라고 부르더라. 향이 엄청 독특해. 너도 한 병 줄게. 이건 필수적인 예의범절에 필요한 거야. 메기스터스 씨가 빌려준 건무자의 20년 후라는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 폰타인의 검객들은 검을 겨룬 뒤 승자가 예의를 갖춰 패자를 대접한다. 클로린드 씨를 품격 있게 대접하려고 한참 찾아다니다가 돈만 항구에서 희 깊은 상인을 만나 이 절판된 물건을 구할 수 있었지. 처음엔 나도 의심했어. 근데 엠버가 그러더라. 폰타인에 실제로 이런 관습이 없더라도 이건 우리가 폰타인의 문화를 열심히 공부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그리고 다 떠나서 새로운 미식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 안 그래? 검술 교류 후 모임 자리에서 클로린드 씨가 이걸 아주 맛있어 하시더라. 요즘의 식사? 그걸 말하려면 보급소대의 새로운 성과부터 얘기해야 해. 보급소대가 기사식단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우리 같은 야외작전 소대에게 표준화된 통조림을 배급하기 시작했거든. 예전엔 건조식량만 받아서 식사 때마다 냄비와 불을 준비하고 주사위를 굴려 요리 담당을 정하고 나머지는 교대로 경기를 서야 했어. 번거로웠지. 하지만 이제는 표준 전장 보급품 세트만 챙기면 돼. 통조림 5개랑 종이팩 9개가 들어있어서 모닥불 옆에서 데우기만 하면 끝이지. 너도 확신은 없지? 통조림 공급업체 평판도 꽤 괜찮고 일반 통조림은 맛도 나쁘지 않아. 문제는 군용 통조림은 오래 보관 가능하도록 만들다 보니까 너무 짜다는 거야. 짓궂은 농담을 좋아하는 오소대의 부대장은 이렇게 평가했지. 이 통조림을 여는 순간 리월의 조왕신이 쳐들어올걸? 아무튼 일주일 동안 통조림만 먹었더니 미각이 완전 마비돼 버렸어. 보급소대를 탓할 순 없지. 모두의 입맛을 맞추긴 어려우니까. 피드백을 제출했으니 부족한 점도 곧 개선될 거야.
물론 야영지에서 소대 전속 요리사가 만든 신선한 음식을 먹는 게 제일이지만 좀 복잡한 상황이 있었어. 어떤 엔지니어 도적단이 기계 제어 기술을 개발해서 유적 가디언을 조종해 상단을 약탈하려 들었거든. 게다가 돈만 항구에 상주하던 노기사 몇 명이 내 부대로 배속됐는데 로렌스가의 아가씨인 나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지. 임무 수행 과정에도 우여곡절이 많았어. 눈밭에서 불도 못 피우고 추위에 떨며 3주간 잠행해서 겨우 적의 거점을 찾아냈거든. 그런데 선배들 몸이 얼어붙어서 적이 밀수한 전투기계에 당할 뻔했지 뭐야. 다행히 전투가 무사히 끝내서 다들 날 인정해줬지만 나? 전혀 문제 없지.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때는 마음고생을 하긴 했지만 이번 작전으로 선배들도 진이 빠졌을 테니 더 이상 나를 책잡진 않을 거야. 앞으로 나한테 시비 거는 신입이 있으면 이 선배들한테 지도를 맡길까 봐.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솔직히 클로린드 씨와 대결하기 전에는 엄청 설렜어. 조금 긴장되기도 했고. 클로린드 씨의 전투 요파는 신비한 그림자 사냥꾼이거든. 도서관에 있는 100년 전 폰타인 신문에도 그 조직의 막강함이 언급돼 있어. 심지어 몇 년 전 신문에는 이런 글도 있었어. 클로린드 씨가 어느 해저 왕국의 마지막 자손이라 전투 전 의식을 발동해 검의 영혼을 깃들게 한다는 거야. 뒷이야기는 모르지만 클로린드 씨의 실력을 볼 때 그 기사는 과장이 아니었어. 음료에 검술 요소를 담는다고? 꽤 창의적인 생각이네. 그런 기념 칵테일이라면 한 잔 마셔보고 싶은걸? 하지만 음료로 그걸 어떻게 표현하려고? 책에서 본 묘사와 일치해. 일리 있어. 역시 전문가답네. 티바트에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야. 그렇게 예술적으로 표현 안 해도 돼. 난 그냥 왕실료파의 페보니우스 검수를 변형한 거에 약간의 해석을 더한 것뿐이니까. 불의 물! 최근 몇 년 사이에 스네즈나야 상인 덕분에 불의 물이 각지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어. 웬만한 술집에선 이걸 베이스로 한 메뉴를 볼 수 있지. 정말 대단해! 그럼 베이스를 과일주에서 불의 물로 바꿔볼까? 도수라면 문제 없어. 원정대 동료들이 불의 물에 픽픽 쓰러지긴 했지만 난 자신 있다고.
좋아. 그럼 네 두 번째 즉흥 공연을 시작해봐. 유라 씨의 취향에 맞춘 신메뉴 물보라 건모공 나왔습니다. 색깔 정말 예쁘다. 아까 말한 바다 이슬꽃 과일즙도 들어간 거야? 향도 훌륭하네. 강렬하면서도 과일 향이 어우러져 있어. 한번 마셔볼게. 후, 와, 잠깐만. 이건 어떤 단어로 칭찬할지 고민해봐야겠는걸? 숙녀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우아하게 천천히 음미해야 맞지만 하지만 맛이 너무 좋아. 실례할게. 한 잔 더 부탁해도 될까? 아까 뭐라고 칭찬하려 했더라? 까먹어버렸네. 아무튼 지금 컨디션 진짜 좋아. 네 칵테일 최고야. 이제 집에 가서 푹 자야겠어. 걱정 마. 이건 몇 년 만에 최고로 기분 좋은 취기야. 만취하려면 멀었다고. 클로린드 씨와의 대결을 되짚어보고 보고서까지 작성하면 3개월 연속 근무 달성이야. 신단장 대행 그 녀석! 나한테 휴가 좀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원한 조만간 꼭 갚아주겠어!